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희 기자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죠. 22년 전에 제주도에서 변호사 피살 사건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범인의 결정적 자백이 나오면서 피의자가 붙잡혀서 국내로 압송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1999년에 흉기에 찔러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변호사 살해 사건인데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타 방송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제주지역의 조직폭력배 전 행동대원이 살인 교사를 털어놓았대요. 그래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 행동대원은 왜 자백을 했는지 봤더니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아, 네. 착각을 했군요. 네네. 근데 이제 직접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제 살인 교사, 그러니까 살인을 내가 사주했다 그런 거를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의 노래는 이사나님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도망가자입니다. 사연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휴가를 본인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휴가 다녀와야겠다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세요. 네. 근데 제목이 도망가자여서 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휴가를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이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상이 됩니다. 계신데 잘 다녀오시고. 네. 빌로바 TV님 생일이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아까 어떤 분이었죠? 저희가 260회 표상영님. 표상영님. 예전에는 그 심태선님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활동하셨던. 그러니까요. 저희 265회예요. 네. 본인이 이제 그 뮤직 프리데스크에 제외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5회나 됐었나요? 오, 그런가 봐요. 오, 그렇군요. 네. 한이님은 MBC 사옥으로 도망가자 하셨어요. 네. 박수빈님 오마이걸 슈퍼콘 먹으면서 프리데스크 봅니다. 오마이걸은 노래도 최고 슈퍼콘도 최고 하셨습니다. 네. 쭌쭈닝님이 벌써 불금이네요. 내일 비 온다던데 얼마나 내리는지 궁금해요. 잠시 뒤에 서경 교장쌤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이나님이 오늘 푸대 못 들으신다고 하시네요. 아쉽습니다. 아, 진짜요? 예. 미라클님이 예고된 2차 장마가 주말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변 잘 살피시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이 닿기를 바라며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빌로바 티미님은 빨래를 했다고 정말 TMI를. 내일 비가 오니까 지금 서둘러 빨래를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 보죠. 네. 예. 오늘 보쌈을 먹을까요? 회를 먹을까요? 라고 만시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날씨는 보쌈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회. 너무 선택하기 힘든데요. 같이는 못 먹나요, 이거? 1, 2차로 나눠가지고 배달로 시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금이니까. 예, 저녁 메뉴까지 정해봤으니까 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 인포 시간. 지난주에는 부두목으로 아주 맹렬한 활약을 하셨다고. 부두목으로 승격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받을 일인 거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승진은 좋은 거니까. 예. 네. 어쨌든 오늘 다시 본캐 스낵 인포 주인공 나오셨습니다. 네. 편안하네요. 네. 네. 안 그래도 빵꾸 똥꾸가 돌아왔습니다. 네. 영원한 부두목이래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뵙고 싶었어요. 이게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립죠. 매주 이제 한 번씩 출연할 때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일주일을 꽉 채우고 있다가 이번 주 계속 뭔가 허전하고 그립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두목님이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할 얘기입니다. 네. 오늘 오늘 뭐 제가 이제 본캐로 돌아왔으니까 또 이제 본캐 얘기를 좀 어떤 주제죠? 혹시 외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상을 진짜 어릴 때 그냥 구멍가게 뭐 문방구에서 했던 적은 있던 것 같으네요. 그 노트 같은 데 쏘고 그렇죠. 아주 옛날에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서 누군지 그때는 이제 서로 다 알던 시절이니까 이제 믿고 거래를 주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외상이라는 게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비슷한 게 카드 할부 이런 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카드 할부가 아니라 카드가 없이도 외상처럼 물건을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낼 수 있는 이런 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국내에는 조금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BNPL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아. 네,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낸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듣기에도 의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서로 이제 요즘에는 사실 해외 배송 같은 것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믿고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 고품격 컨텐츠 스낵인포 요약본 먼저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BNPL 업체가 물건을 파는 가맹점에 돈을 대신 내주고 소비자는 BNPL 업체에 약속한 기간 동안 조금씩 물건값을 갚는 겁니다. 이때 소비자는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가입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물건값을 외상처럼 좀 더 늦게 내는 거고 몇 달 동안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5만 원짜리 운동화를 BNPL 사이트에서 구입하게 되면 BNPL 업체에서 운동화 판매 업체에 5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소비자는 한 달 후에 5만 원을 BNPL 업체에 내거나 혹은 설정에 따라 매달 1만 원씩 5달 동안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네. 풀 영상은 저희가 링크로 올려드렸으니까 채팅창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재훈님이 전 바나나 파인애플인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네. MBTI 이름 같다고 말씀주신 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일단 지금 사고 나중에 돈을 내는 거는 약간 카드 할부랑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이게 시스템이. 네, 카드 할부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카드를 이제 발급받으려면 보통 이제 신용 정보도 좀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이 좀 증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BNPL 인기 많은 젊은 층들 아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카드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연회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BNPL 같은 경우 수수료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굳이 카드 발급받는 번거로움 그리고 연회비를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이자 할부가 워낙 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 카드사들이 서로 이제 고객 유치 같은 것들 이벤트성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독특한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BNPL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 김홍기님은 과소비를 부르지 않을까요? 하셨고 몽몽리님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홍윤호님은 외상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다는 게 좀 그러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돈 떼먹을 수도 있고 이 그렇죠. 업체들은 뭘로 도대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먼저 수익 이제 구조가 뭔지 좀 궁금한데. 네, 앞서 컨텐츠에 보면은 그 내가 산 것에 대한 것을 가맹점에 먼저 BNPL 업체가 먼저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BNPL 업체는 사실은 가맹점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1% 내외의 가맹 수수료를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BNPL 업체들은 한 2.5%에서 많게는 6%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가맹점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러네요. 이걸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가맹점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를 많이 내라고 하면 사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득이 아닐 것 같은데 BNPL이라고 하면 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6%나 떼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일단 이제 국내를 예를 들자면 무이자로 사면은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매달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BNPL 업체를 통하면 일단 일시불로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융통이 좀 이제 원활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BNPL을 업체를 통하니까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BNPL 업체 어펌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BNPL 이 가맹을 이용하고 난 이후에 판매량이 한 20% 정도 늘었다. 그리고 반품은 2% 정도에 그쳤다. 이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 수 있고 한 번에 일시불로 돈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일단 BNPL 업체가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국내는 사실 무이자 할부가 좀 상당히 좀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확산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이렇게 많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걸음마 단계, 시작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은 슬슬 도입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일부 이용자들 대상으로 후불 결제 베타 서비스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월 이용 한도가 30만 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좀 외상거래다 하다 보니까 좀 과소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게 고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고액 결제는 대부분 이제 뭐 패션 용품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네이버페이도 지금 월 한도 30만 원 정도로 후불 결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카카오도 올해 말부터 한다고 하는데 카카오는 일단 후불형 교통카드 먼저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역시 쿠팡도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중 결제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 결제라고 해서 이제 직매입 상품을만 네. 대상으로 30만 원까지 지금 후불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용 한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 후불 결제, 나중 결제 해보니까 좀 고객 유치가 되더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한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BNPL이라는 게 의외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런 거라고 하면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시작됐을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스웨덴의 클라르나라는 업체에서 시작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스웨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의 한 25% 정도가 BNPL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임님도 보셨나 봐요. 쿠팡도 있던데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나중 결제. 네. 그렇습니다. 빌로버 TV님 독과점 하려고 다들 싸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크라시스님은 뭐든 현금 박치기가 최고다. 예. 근데 이렇게 대기업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장점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돈을 이제 안 주고 지금 샀잖아요 미리.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을 안 돌려줘요. 이게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죠? 맞아요. 이 BNPL 업체가 꾸준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안 갚는다든지 갚더라도 연체가 계속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신용 정보도 보지 않는데 뭘로 관리를 하니?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 정보를 조회하지 않지만 우린 더 정확한 정보를 본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고객이 한 뭐 1, 2년 정도 꾸준히 쇼핑몰에서 100만 원 정도는 쇼핑을 해왔더라. 그럴 경우에는 이번 달에 80만 원 정도는 내가 대신 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념을 도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연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스웨덴이 좀 많이 BNPL 서비스가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웨덴과 함께 호주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근데 호주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BNPL 사용자 5명 중에 한 명은 연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사실 있어요. 25%면 상당히 높은 네, 상당히 높은 거죠. 비율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카드 대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이야 신용정보도 조회하고 소득도 확인을 해서 카드를 발급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하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 꽤 컸던 LG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되기도 했고 네. 카드 대란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할 수 있고 소비도 진착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좀 현명한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주로님이 카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굳이 BNPL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다 못 봤는데요. 카드 이용하는 사람은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카드 결제 번거로움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연회비 이런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무이자 할부라는 게 사실 언제까지 사실은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이자 할부라는 개념이 계속 있을지도 어렵고 사실 외국에서는 무이자 할부를 굉장히 신기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이자 할부가 카드사가 지금 BNPL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거니까 어떻게 수수료도 안 받고 무이자 할부를 해주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스낵 인포는 BNPL Buy Now Pay Later에 대해서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공부해봤습니다. 네. 윤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영 기상캐스터의 날씨를 부탁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휴가 잘 다녀왔어요. 지난주 혹시 보셨어요? 날씨를 부탁해.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애타게 찾았습니다. 아, 오늘 너무 제가 먼저 이렇게 톡을 딱 보는데 너무 반가워요. 아, 선배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이러면서. 네, 격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옷도 약간 네. 커플룩으로 그 한마음 한뜻으로 맞춰 그러네요. 입으신 것 같고 네. 좀 마음이 통했어요. 네, 맞습니다. 얼굴도 새빨개지면서 반감을 계속 표하고 계세요. 네. 노랑노랑하다고 지금 예. 댓글도 다들 병아리다. 아우 저는 병아리는 좀 홍숙평님이 노란 통닭이라고. 노랑 통닭이요. 저도 노랑 통닭 좋아하는데. 예. 네. 아 근데 한창 더울 때 날씨를 부탁해 안녕 하고 오랜만에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막 격하게 환영하다 보니까 감격했나 봐요. 그 사이 날씨가 절기가 무서워요. 그쵸. 입추를 기점으로 확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아직 낮에는 조금 덥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과 밤 공기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내륙 쪽에는 뭐 더운 가운데 간간히 소나기만 내렸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동해안 쪽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 날씨이긴 하지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네. 네. 오. 이게 불과 이틀 전인 수요일 강릉의 모습이거든요. 야. 이날 새벽에 강릉에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강릉 홍제동에 시간당 80mm가량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거의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그러네요. 차올랐고요. 예. 보시다시피 차도 네, 잠겨서. 차량도 이렇게 잠겼습니다. 네네. 기습적인 호우, 그러니까 비구름이 국지적인 곳에서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저렇게 비가 내렸는데 이제 서울은 오늘 같은 경우 내륙은 맑기만 했지만 주말 동안에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피해가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강릉 모습을 보시고 놀라고 계신데요. 주말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걸 두고 2차 장마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2차 장마. 기상청에서는 아직도 이 단어를 쓰지는 않고 있는데 예. 2차 장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중국이랑 일본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에는 뭐 1000mm 넘게 비가 내렸고 중국에서는 3시간 만에 뭐 시간당 강우가 370mm 이 정도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옆 나라에서 이렇게 전투가 펼쳐졌던 강수 패턴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모여든다고 기상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네요.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 2차 장마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네. 또 장마가 온다고? 네.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번 장마 때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맞아요. 1차도 안 왔는데 2차가 온다고? 네,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흔한 일인가요? 어떤가요? 이 2차 장마라는 게 사실 아주 이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년 있는 현상도 아닌데 이게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여름이 끝나고 아침 저녁 공기 선선해지고 이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이렇게 우리나라 내륙 쪽으로 더 내려오면서 근데 이 남쪽에 머물고 있는 뜨거운 공기는 이제 점점 더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두 공기 간의 차이가 생기는 곳에서 이제 전선이 한번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비는 오늘 밤에 제주도랑 남해안 지방부터 오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이 되면은 서울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오는 거죠? 비가 꽤 많이 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mm 이상을 보고 있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이랑 남해안 그리고 또 지리산 부근에는 120에서 많게는 150mm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150mm까지면. 네. 준 5136님이 웬 장마라고 하시면서 2차 장마에 대한 의아함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이게 여름이 끝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네, 네. 한이님이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봐 하셨어요. 어디 노래 가사 아닌가요? 네, 정희님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장마. 아. 네. 총총님이 예전 직장 상사 이름이 장마였는데 그냥만도 꼭 2차까지 가곤 했었대요. 아, 성이 장, 이름이 아. 마인가요? 네. 아이고. 글쎄요. 그러면 이거 참-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박수빈님이 작년
장마가 이렇게 길 줄을 몰랐어요 하셨고요. 네. 이사나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가을 장마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요. 2차 장마, 가을 장마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오는 장마, 2차 장마, 가을 장마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드리언 홀님이 금기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가을쯤에 머풍이 오던데. 아. 기상팀 금기어입니다. 네, 금기어예요. 아, 네. 지금 머풍 이거는 금기어예요. 지금 땡풍. 네. 그만 안 돼요. 네. 네. 어차피 예. 시겁합니다. 곧 또 다뤄드릴 네, 내용이니까. 그것도 예. 이제 뭐 소식이 있으면 예. 소식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네. 소식이 없으니까 없는 소식을 저희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하진 맙시다. 네, 네. 아주 좋지 않아요. 네. 이혼서님께서 다음 주부터 우산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요일에 이제 잠깐 비가 그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장마가 이어진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지금 중계보를 봐도 거의 앞으로 나와 있는 한 열흘 동안 계속 비예요. 오. 비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일단 월요일에 충청도랑 남부지방,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전국에 일단 비가 오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이후부터는 지금 예보까지로는 남부지방 쪽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보를 내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장기예보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완전 믿을 건 못 되고 대신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오늘 5시에 새롭게 발표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따끈따끈. 이게 따끈따끈 그렇게 좋은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태풍 전 단계. 아. 네, 아까 전 머풍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네. 뜨끔했잖아요. 예. 태풍 전 단계인 열대 저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또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 오늘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뭐 판넬 준비해 주셨으면 아.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오늘 3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야, 판넬보다 더 수준 높은 그림으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시 열대저하부 맨 아래쪽에 보이시죠? 일본 오키나와 남남 동쪽 900km 부근 해상에 태풍 전 단계라고 하는 열대저하부가 만들어졌고요. 내일이랑 모레 태풍으로 일단 발달을 합니다. 아. 네, 보이시죠? 빨간 글씨로 오. 태풍 써 있는 거. 네. 확정이에요. 거의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게 급했나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네. 특히 한국말은. 네. 지금 일단 열대저하부가 만들어진 게 이 주변이 따뜻해요. 그래서 네. 태풍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다. 에너지를 막 얘네들이 쌓고 아. 있는 거거든요. 올라오면서 한 이틀 정도는 태풍으로 발달을 하기는 하는데 네. 저기 맨 끝에 보면 TD 보이시죠? 네네. 네. 8월 23일, 15일, 15시 열대저하부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22일까지는 태풍으로서의 세력을 유지하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 부근까지 다가서서는 태풍으로서의 힘은 얻지 못한다. 아.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열대저하부가 한 이틀 정도 태풍으로 발달했다가 다시 열대저하부가 된다는 거예요. 오. 다행인 거죠.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게 TD로 다시 바뀌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물어보니까 이게 태풍으로서의 영향, 열대저하부로서의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없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대신 이때 기압골이 지나면은 이 기압골에 태풍 그 뜨거운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불어넣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비가 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스카이오드님이 트로피칼 디프레션이라고 아주 오. 영문으로 다 적어주셨어요. 이거 특이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구나. 여기 수준이 정말 굉장히 높네요. 수준이 높은 저희 푸터팬입니다. 네. 수준이 네.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근데 한성님이 석영 캐스터 등짝에 땡땡 찜질방 써 있을 나 것 이거 너무 읽고 싶었는데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안 돼요? 방금 여기까지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래 보여요. 아니 여기서 보기에는 되게 아니, 예쁜데 네. 또 카메라에도 그렇게 나오나 보죠? 약간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의욕을 풀어주시죠. 예. 증명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원피스입니다. 예, 아니네요. 아니네요. 입고 온 원피스인데 이거 예. 오해를 이렇게 받네요. 요즘 찜질방은 원피스도 가능한 건가요? 예. 얼굴이 네. 빨개졌어요 제가 지금. 네, 저희 이런 거는 또 다
말씀해 주시죠. 아니, 너무 찜질방티. 앞에 모습만 보니까 뒷모습도 좀 궁금하셨나 봐요. 네. 아니 부장님이 태풍 찜질방이라고. 네. 아 찜질방티 같구나 이게. 네. 아니에요. 풀샷을 보면 안 그런데 네. 이제 저희는 상체만 보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충분히 증명되셨어요. 네. 아 예. 너무 아니 저 오늘 염려 프리데스크 마시고. 한다고 예쁜 옷 입고 온 건데. 아, 예. 빨리 사과하세요. 누가 그랬어요? 찜질방이라고. 예. 예. 네. 홍수표님 요즘 원피스 찜질방 유행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네. TD가 통닭인 줄 알았다고 모야호님께서 네. 아, 코너 끝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아. 5981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내일 비 와도 시골 무조건 가야 한대요. 징조가 불안합니다. 내일 새벽에 붉은 고추 따러 갈 건데 혹시 언제부터 다시 장맛비 시작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어디 지역에 계시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지고. 네. 제주도랑 남해안 쪽은 오늘 밤부터 당장 비가 오고요. 네. 내일 새벽 한 6시 전까지는 전남, 경남 그리고 서해안 쪽 이렇게 비가 오고 서울은 한 12시 전후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간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천이라고 하시네요. 순천이면 새벽에 비 올 텐데. 오. 네. 아버님을 잘 설득해 보시는 게 네. 어떨까요? 네. 예. 네, 그러네요. 자, 원피스 칭찬이 지금 많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원피스 다시. 너무 예쁘다고 칭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네. 다음 주도 그럼 의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예쁜 의상을 입고 네. 네, 오시길. 다음 주 더 신경 써서 나오겠습니다. 네, 이석영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프리데스크의 마지막 장식은 또 큐시트 산책으로 끝내줘야죠. 아, 분위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 이성균 기자께서 카톡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 제가 아까 네네. 온 것 때문에 카톡 보냈는데 근데 어떻게 뭐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무 반가워하는 느낌이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저의 뒷담화를 어떻게 깠는지. 네. 저희 교장 쌤은 그런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참 민효정 기자도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심은영님이 최초 컷 없는 큐시트 산책이다. 네네. 컷 하기에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림자님이 오늘도 비누로 머리 감고 오셨냐고 그랬는데 감았죠. 네. 저 낮에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팬이 전화를 하셨나요? 외국에서 국제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이 뭐지? 그로 받았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벤트 할 때 찐팬 이벤트 할 때. 그렇죠. 해외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너무 고마워서 뭘 이렇게 해외에서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면은 다음 주쯤에 올 거라고 하니까 한번 또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우 또 이렇게 정이 오가고. 네. 아 진짜 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저희는 진짜 찐팬 분들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죠. 한현철님 네. 보이스피싱 아니었고요. 아 보이스피싱 아니었어요. 진짜 처음에 맞죠? 살짝 의심을 했어요. 국제전화라고 떠 있으니까. 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개인 있어요. 전화로 네네.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회사 전화로 오신 거예요? 개인 전화면 어떻게 하셨지? 근데? 개인 전화로 왔다고요? 네. 그 보낼 때 운송장에 전화번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전화로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 자면 전화 아니에요?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아, 도착하면은 진짜고. 네네네. 네. 예, 혹시 여기 계시나요? 어떤 분인지 제가 마이크 송님이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선물 오면 언박싱 합시다 하셨어요. 아 좋네요. 네. 세돌님이 계좌번호는 안 묻던가요? 갑자기 복잡해지네.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아이, 네. 좋으신 분인데 네, 맞을 거예요. 네. 네. 세계로 뻗어가는 프리데스크.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그 어설프게 낚였다고 지금. 자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6시 좀 말씀드리면 1,527명. 그러니까 어제보다 1명이 많아요. 어제보다. 그러네요. 네. 내일도 아마 2,000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되게 좀 약간 정준하처럼 나왔어요. 느낌이. 헤어스타일이 좀 약간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정총무님, 없잖아요. 정총무님. 그러시면. 네. 자,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됐고 네. 저 뭡니까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이제 2주가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9월 5일까지인데 4인 모임은 가능해졌습니다. 4인 모임이 가능해졌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죠.
그 접종 인센티브가 없어졌다가 이제 생긴 거군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 2명은 백신을 맞았고 2명은 안 맞았으면 4명은 4명이 가능해요. 고용된다. 네, 근데 아. 10시까지가 아니고 9시까지.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가 이제 9시 1시간이 좀 땡겨진 거죠, 사실. 아. 네네네. 아무튼 뭔가 풀어진 것 같으면서도 안 풀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약간 약간, 애매한. 예.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만 해도 2명일 때 약속을 잡기가 조금 힘들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둘이 앉아서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명은 어디 나가기도 애매하죠. 2명 아니 술을 먹어도 둘이 먹으면 재미없죠. 좀 더 사람이 좀 재미없죠. 있어야죠. 재미없어. 3명은 있어야 되죠, 최소한. 노재필 기자가 있으면은 뭐 2명이든 뭐 3명이 다 그렇죠. 재밌을 것 같긴 네. 한데. 노재필 기자만 있어도 근데 아무도 안 재밌을 것 먹겠다고 같아요. 그러던데. 아니 근데 9시까지면 사실 프리데스크 네. 끝나고 9시까지 굉장히 빨리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회식 타이트하네요. 한번 할까요, 그러면? 타이트하네요. 백신 맞았죠? 예. 저도 얀센 맞았고. 예. 맞으실 예정이고. 네. 네. 아무튼 그 전 회식은 더 언제 할 수 조심하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흡연실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흡연실에서 실내 흡연실의 경우는. 실내 흡연실이요? 네네. 실내 흡연실이 2m가 나오긴 하나요? 그래서 안 벽- 되면은 한 벽 명만 한 끝에서? 명만 들어가는 거고. 아 진짜? 네네. 벽 끝에서 벽 끝으로. 그렇죠. 이참에 그냥 담배를 끊어야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끊는 게 좋죠. 네. 회식하자는 말에 저희 표정이 급 어두워졌어요. 방송이라서 티 안 내려 그랬는데 아이고. 아, 총총님이 정말 회식이란 거 해본 지 오래됐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래됐어요. 네네. 표상영님은 그냥 흡연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고 두명님 끊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끊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자. 정준하 씨 발언을 하셔가지고 정준하 씨에게 죄송하다는 분들이 지금. 아 저도 제가 죄송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다음 소식은 농협하고 은행들이 이제 주담대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 네.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랑 제일은행도 이제 축소 내지는 뭐 이렇게 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계대출이 지금 위험수위까지 지금 왔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농협 같은 경우 보니까 가계대출 잔액이 135조 원이래요. 엄청 많죠. 오. 그리고 이 증가율 자체가 올해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증가율이 6%인데 벌써 7.1%가 증가를 해가지고 네. 가계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근데 문제는 농협이나 뭐 하여튼 뭐 어느 은행에서 이제 뭐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옮기거나 이렇게 대출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난감한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주담대 중단은 상당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유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이제 금리를 이제 서서히 좀 인상하려는 어떤 신호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심층 기획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김민욱 기자인데 김민욱 기자가 이제 환경 쪽을 좀 많이 취재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뭐 환경 전문 기자라고까지 좀 부르고 싶은데 김민욱 기자가 그 기후 변화가 우리 밥상까지 위협한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어떤 각지를 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심각한데 옥수수 같은 경우 옥수수나 우리 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열대 거세미 나방이라는 게 있대요. 열대 거세미 나방인데 나방 종류인가 봐요. 근데 이게 네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네. 뭐 옥수수 같은데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25% 정도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어떤 전망도 있고 배추 같은 경우도 타격이 심각하대요. 배추도요? 네. 왜냐하면 김장 배추나 고랭지 배추는 온도가 한 20도, 밤에는 한 14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뭐 하게 되면 이제 약간 그 잎이 노래지면서 잘 안 자란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밥상까지 이걸 주는 건데 문제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마중물림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농사짓는 옥수수. 마중무님. 그렇죠. 옥수수 생각하는데 저희 후원 회장님이신데. 딱 예. 떠올랐어요. 네. 근데 뭐 오늘 안 오셨네. 요새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요새 바쁘신가 너무 바쁘신가 봐요. 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아침 저녁 선선해지시니까 또 일을 더 하시면서 바쁘시지 않으신가 그쵸. 싶기도 네네. 하고. 이 시기에 비 오면 농사짓는 분들 되게 고생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민욱 기자를 뭐 이번 말고도 앞으로 한번 좀 종종 모셔가지고 이런 환경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페르소나 에고님이 온도가 높으면 배추가 결구가 안 돼서 봄동 배추 같이 퍼진 배추밖에 안 나와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배추 심어야 되는데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 그다음에 오늘 제보는 MBC 저희가 이 기사 좀 황당해요. 보면은 네. 60대 자영업자분 얘긴데 이분은 인터넷 배킹도 안 하고 당연히 공인인증서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이 한 2억 정도가 된 거예요. 대출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거래하는 은행도 아니고. 네. 근데 어떻게 왜 그럴 수 그러냐는 거 있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이분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가지고 비대면으로 그냥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요새 비대면 대출 많으니까. 네. 공인인증서는 또 어떻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럼 이분이 이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한 게 아닌데 은행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이분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억울한 상황인데 은행 입장은 뭐냐면 본인들도 굉장히 여러 단계로 본인 인증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도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놨는데도 뚫었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이분 잘못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뭐 갚으라는 건데. 황당하네요. 좀 황당합니다. 근데 아직 그 도용하신 분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아직 네. 잡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몽몽리님이 카드가 없는데 무슨 카드로 누가 소액 대출했다고. 예. 아니 근데 200도 아니고 정말 지금 한이님도 그렇죠. 200도 아니고 2억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쉽게 대출받는 게 비대면으로 심지어 그게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무야호님께서 오늘 굉장히 썰렁한 개그를 하는 대출을 혹시 대출을 받았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단독 기사가 하나 있는데 농촌 마을에서 낮에 그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범인을 네. 잡고 보니까 이제 출소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다음에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는데 무용지물이었던 상황. 네. 저희가 오늘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가 잘 마무리되고 있고 아무튼 뭐 오늘 이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주였죠. 성 기자 이거 모셔가지고. 예. 아유 왜 자꾸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근데 계속 기침을 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냉방병이 좀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목감기가 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절기 좀 조심하시고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간 잘 회복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네네.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